지난해에도 발표할 때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했었는데 올해도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가지고 직접 만나 뵙고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그 국민들의 감염병 인식,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정치 성향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관련되는 선행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토대로 저희들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했던 연구 문제와 가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조사 결과, 그 결과의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코비드 19에 대한 위험인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그런 감염병 질환에 대한 위험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주된 목적이 되고, 그리고 미디어 이용의 정도가 코비드 19 위험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코비드 19 위험인식에 대한 미디어 효과를 어떤 정치 성향이 조절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라는 게 이제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대응 양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게 어떤 기존에 많이 연구된 결과들인데, 그런 위기 단계별로 위험 인식의 수준도 변화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 인식에 미치는 정치 성향의 역할이 그런 위기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살펴보는 그런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정치 성향이 주된 설명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 성향은 어떤 차이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정치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가 됐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서버티브는 변화를 거부하고 위계 질서를 선호한다. 그리고 어떤 위협을 더 잘 느끼고 걱정을 더 잘한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미국에서 많이 발표가 됐었고, 이에 반해서 리버럴 같은 경우는 변화를 선호하고 또 평등을 중요시 여기면서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거,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을 덜 느낀다. 또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더 잘 감내한다 하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됐었는데 일부만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정치 성향의 차이가 건강행위나 위험인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일부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버럴 같은 경우 술, 담배를 더 많이 하더라. 그에 반해서 컨servative 같은 경우는 술, 담배는 덜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고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야채나 과일을 덜 섭취하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어떤 건강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당국에서 권유를 하는 백신을 어, 맞으려고 하는 의사가 더 적은 것으로,
요즘 코로나 백신도 백신이고 또 독감 백신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제 어, 그래서 이런 건강 행위에도 정치 성향이 영향을 미친다 하는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더 많이 한 쪽은 리버럴이다. 그리고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 시킹도 리버럴이 더 많이 하고 컨서버티브가 적게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 성향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어떤 종류의 위험에 대한 인식, 그런 위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특히 기후 변화나 지역 날씨와 관련해서는 우리 동네 날씨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기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음, 어떤 그래서 위험하고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은 리버럴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정치 성향 간의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식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 이런 어떤 기후나 지역 날씨 이런 거하고 다르게 또 어떤 좀 다른 차원에서 개인적인 위험 그리고 어떤 사회 집단에 공통되는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리버럴과 컨servative가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본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컨servative가 어떤 개인적인 위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 반해서 어떤 리버럴 같은 경우는 사회 집단에 공통되는 어떤 위험들에 더 강한 위험 인식을 보인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었죠.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그런 지구 환경이나 어떤 개인 사회 집단적인 위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돈과 관련되는 것, 개인 재정과 관련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컨서버티브가 어떤 오히려 더 위험을 감내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재정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연구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위험인식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이 연구에서 조사되는 미디어 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 어, 얘기하기를 미디어라는 것이 어떤 위험 확산의 어떤 키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핵심 정거장이 된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미디어라는 어떤 매개체를 거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런 사회적 확산 이론,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실증 연구들이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야생동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어떤 음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상들에 대한 위험인식 그리고 중국에서 특정한 시기 문제가 되는 그런 안개 혹은 한국에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인식이 미디어 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연구가 됐었고 또 먹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소고기나 어떤 방부제 같은 식품, 농약이든 식품 혹은 수입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인식과 미디어 이용의 정도가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또 다른 설명 변수로 조사된 게 위기 단계인데요. 그 위기 소통 연구에서 기본 전제는
그 각 위기는 어떤 몇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 위기 단계별로 사회적인 수요가 다르고 어떤 다른 다이내믹들이 작동을 한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위기 단계에 대한 생각을 위험인식에 적용을 해보면은 그런 각 위기 단계별로 코로나 위험 인식 자체도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위기 단계는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이 제시가 되는데 3단계론으로 pre-crisis, crisis, and post-crisis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crisis build-up, crisis breakout, abatement, 감소, 그리고 termination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있고 그게 이럽트 되고 그다음에 클린업 되는 단계 그리고 리커버리 되는 단계 그다음에 이벨루에이션 그런 그 위기 대응 과정 전 과정을 평가하는 단계를 5단계로 해가지고 총 5가지로 구성된다는 어, 이론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 선행 연구들 토대로 해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크게 6가지 연구 문제하고 가설 하나를 검증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2가지 연구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이 어떤 그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의 어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그런 정치 성향에 따라서 예방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지금 순서가 좀 가설이 밑에 내려가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이 그 미디어 이용이 어떤 코비드 19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설명 변수인 미디어 이용과 위험 인식과 관련된 관계에 대한 어떤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RQ2가 되는데 어떤 정치 성향이 이런 미디어 효과, 위험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효과에 조절 작용을 보이는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그 RQ2, 2-1이 어떤 정치 성향이 미디어 효과뿐만이 아니라 감정 촉발 효과, 감정 촉발 요인도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가 됐었는데 그런 그 코비드 19이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감정 촉발 요인 그 효과가 위험인식에 미친 영향이 어떤 정치 성향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RQ2-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 문제는 우리 세 번째 설명 변수인 위기 단계별로 어떤 그 코비드 19 위험 인식이나 대응 행동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위기 단계별로 그 진보와 보수의 어떤 대응 양상이 위기 단계별로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마지막 연구 문제입니다. 이런 연구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각 설문조사는 이제 1000명, 샘플 수가 1000명이었고, 전국 조사였죠. 온라인 조사였고, 1차 조사는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2차 조사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차 조사 때는 그 신규 확진자가 2명 수준이었고, 그 당시에는 경계 수준이었죠. 그리고 2차 조사 때는 심각 단계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신규 확진자가 376명으로 1차 피크를 구성하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응답률은 1차 조사 때 18.9%, 2차 조사 때 12.8%였는데 이 샘플은 우리나라 인구의
나이나 성별이나 교육 수준, 거주 지역들을 감안해서 그 비율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당 추출을 한 것입니다. 변수 측정을 살펴보면은 설명 변수의 경우에는 정치 성향이나 미디어 이용, 위기 단계가 그 단일 매제였죠. 그래서 정치 성향은 그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어디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찾아봤는지, 그 코비드에 관련된 소식들을 찾아봤는지, 그리고 위기 단계는 1차 설문은 크라이시스 빌드업이 되고 2차 설문은 크라이시스 브레이크아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후속 변수의 경우에는 위험 인식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감염되면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대응 행동 관련해서는 6가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대중교통을 이용 자제하는 것, 공공장소 피하기 등 6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통제 변수로는 그 인구 통계학적 변수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 7개 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감정 촉발 요인 15가지를 통제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크롬바 알파 값이 0.6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워져야 될 부분 실수로 제가 빼지를 못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은 우선 데이터 기술 통계 부분에서는 그 응답자들이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46.9%였었고, 그 다음이 진보 그룹으로 27.9%, 보수 그룹이 제일 적은 25.2%를 차지했습니다. 미디어 이용의 경우에는 평균이 3.52였었는데 이거는 가끔 3, 자주가 4였죠. 그래서 가끔과 자주의 중간 정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험인식 같은 경우는 심각성은 3.85로 높은 데 반해서 감염 가능성은 2.74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6가지 대응 행동을 평균한 값은 2.80이었는데 그래서 가끔이 2였고 3이 자주였었는데 2.8이면 자주에 가까운 값을 보였죠. 그리고 감정 촉발 요인, 코비드 19이 일으키는 감정 촉발 요인은 참사 가능성, catastrophic potential이 4.13으로 가장 높았고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하는 게 4.06, 그리고 공포, 그다음에 어떤 액시덴트 히스토리, 메르스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액시덴트 히스토리가 3.87, 그다음에 어떤 무책임한 행동에 의해서 야기된 위험이다 하는 그런 게 이제 3.82 정도 다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정치 성향은 그 아노바 분석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수 응답자들이 그 위험인식이 높은 걸로 나타났지만은 다른 통제 변수들을 같이 고려한 회귀 분석에서는 그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 자체는 위험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디어 이용 같은 경우는 그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그 위험인식이 높아지고 대응 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이 어떤 조절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치 성향이 어떤 감정 촉발 효과에 조절 작용을 한다. 특히 무책임한 활동에 의해서 코로나 그 19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어, 생각을 할수록 위험의식이 높아지는 그런 감정 촉발 효과가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한테서 그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단계가 이제 상승 국면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위험의식이 상승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위험인식 자체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행동 자체는 위기 단계가 상승할수록 행동은 더 많아진 것으로 예방 행동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성향에 따른 위험인식이나 대응 행동의 차이가 위기 단계별로 양상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니까 그거는 어떤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RQ4와 관련된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의 함의를 살펴보면은 정치 성향이 어떤 위험인식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나 지역의 날씨 혹은 뭐 미세먼지 이런 어떤 다른 많은 위해 요소들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됐지만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정치 성향이 직접적인 그 위험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은 감정 촉발 효과에 조절 작용을 한다는 그런 좀 그 미세한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보면은 그 정치 성향이 어떤 프레이밍 효과에 어떤 조절 작용을 한다는 연구는 기후 변화 위험 인식에서 연구가 됐었죠. 그 보수 집단이 진단 프레임이 강할 경우에는 진보 성향 응답자가 진단 프레임이 강할 때보다 훨씬 더 기후 변화 위험 인식이 높아지더라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은 기타 다른 종류의 위험 인식에서도 다른 형태의 조절 작용이 작동하는지를 추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측정 도구들이 설명 변수들이 단일 도구로 측정을 했다는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인식 같은 경우에는 내적 일치도가 크롬바우 알파 값이 0.51 수준으로 아주 낮았죠. 그래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생 가능성은 아주 낮게 봄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기존의 다른 종류의 위험인식 조사에서는 이렇게 내적 일치 같은 설문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낮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거 역시 어떤 감염병 질환의 코비드 19 위험인식의 어떤 한 특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 정도로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그 코비드 19 위험인식과 정치 성향의 관계에 대한 연구